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계신 이분은 뉴욕 생명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이십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기사 한번 보시면, 자, 이분인데요. 자, 이분이 보면, 이 밑에 보시면, 이분에 대한 작년 8월 기사를 보면, 6,500달러 한화로 약 845조 원을 굴리는 큰 손이십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예, 가끔 나오십니다.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이 방송은 5월 7일 방송된 내용입니다.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투자할 때 우리는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영상 50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시간 나시면 반드시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이전 저점 테스트와 연착륙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유,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차근차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5월 FOMC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매파적 입장이었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까 말까 고민해 보겠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파월의 발언을 보면 6월에는 안 올릴 가능성을 보시고 계시고요. 금융 안정성, 은행에 대한 신뢰, 시스템 리스크를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역은행이 위험하다. 시장은 7월부터 금리를 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7월에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건 인플레이션은 그때까지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리세션이 바로 오기 전까지 주가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러다가 막판에 와장창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가서 천천히 나오는 연착륙 침체,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3분기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 계속 안 좋을 거로 보시고 계시고요. 원유는 60달러까지 갈 것 같다. 유가는 5월부터는 사람들이 놀러 가고 연휴가 되니까 한동안은 오를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제조업은 이미 깨졌고 신규 주문도 앞으로 안 좋을 것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자, 연착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소프트 랜딩이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 하드 랜딩이었다는 거죠. 자, 소프트 랜딩은 100번 던지면 5번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확률, 그리고 10번에 한 번 정도의 확률, 그런 확률로 낮다고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촉매제가 지금 없다는 거고요. 중소기업이 현재 미국 고용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다 지역은행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죠. 상업은행도 거의 지금 지역은행에 돈을 빌렸다고 저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한테 또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은행 이렇게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계속 이제 축소될 거야,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페드가 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가 은행들이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23년도에는 4분의 1 정도의 상업부동산 대출 만기가 있는데 이게 축소될 가능성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럼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애플, 이게 밀려있던 주문 때문에 실적이 잠깐 잘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것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도 보시고 계시고요.
QT,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할 것 같은데, 긴축할 것 같은데, 만약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 이게 서로 정책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뭐 부러질 때까지 간다? 그 말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상승은 아니고 피봇한다면 그냥 금리를 멈춰 있는 거죠. 높은 금리에서. 미국 경제는 신용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국은 주택, 자동차 구매 등 모든 소비가 대출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용이죠, 신용. 자, 단기적으로만 보면 미국 은행주를 어떻게 보냐면 트레이딩, 요건 가능하다. 근데 투자가로서는 이게 아닌 것이 앞으로 정부기관, 뭐 이런 감독기관에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더 있고 신주 발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이 없으면 대출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당분간은 은행주를 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3.7까지 가면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고요. 장기 인플레이션은 이게 3%만까지 가도 감사하다는 거고요. 이건 제가 이효석 이사님도 비슷한 생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물 국채 금리는 3.5에서 4.5라고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채 한도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세금 수입 있잖아요. 세수가 좀 약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말을 했던 거죠, 이전에. 정치 전문가의 견해들을 보면 미국이 디폴트는 무조건 안 한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1년도 8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부채 한도 협상은 수개월간 교착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데드라인 직전에 양당은 타협을 했고 부채 한도는 성공적으로 증액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지만 사흘 뒤 S&P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S&P 500 지수가 20%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케빈 메카시 의장 있잖아요. 공화당. 이 강경 우파인데 이분이 이제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하원 의장 투표에 당선됐는데 15번이나 투표를 하고 당선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합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분은 뭐 정치적으로 오래 갈 수 없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인 거죠. 케빈 메카시 의장 입장에서도요. 자, 근데 바이든은 또 이런 학자금 대출 상환 이게 또 취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걸 못하면 대통령 선거 당선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이 아주 진흙탕 싸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5일입니다. 내년 11월 5일입니다. 자, 유권자들이 이 싸움에서, 부채 한도 이 싸움에서 유권자들이 힘들어서, 야, 너네 제발 끝내라. 이 하기 전까지는 싸울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점을 재시험할 것으로 보는가? 이 질문에서 무조건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P 500으로 봤을 때 현재 4136이잖아요. 근데 이전 저점이 3577 이걸 테스트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닝은 올라가고 마진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돈은 벌었지만 남는 이익은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리세션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향은 맞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정말 신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 제일 약할 때 성장주가 그때도 가장 좋았다. 예전에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지금 현재는 근데 너무 비싸고 이런 것들을 성장주를 바스켓으로 사기에도 너무 비싸다고 하시고 계시고요. 이게 아직은 승자를 고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도. 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계속 좋아질 것인데 3분기부터는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보복 여행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주식도 뭐 현재는 좀 비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중국 주식은 제일 뭐한 게 안전함이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도 계속 좋을 수는 없다.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일본 주식은 어떻게 보시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일본 주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E,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 비율이 가장 저렴하고 일본 정부의 증시 정책 변화 이게 있는데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PB,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게 1 이하로 간 주식들은 굉장히 저렴한 주식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게 많다 그런 거고요. 어떻게 주가를 올릴지 정부에서 막 이렇게 생각하라 아니면 상장 폐지시킨다 막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 기업들이 그냥 현찰을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 완화 정책 이걸 바꿀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6월 7월이 아닐까? 다 풀지는 않아도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 금융사들이 올해 말 국채금리 전망이 0.7에서 1.0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채 20-30년 이거는 미국채 사는 것보다는 현재는 일본 국채 JGB 요거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은 어떻게 보냐? 지금은 현찰을 제일로 본다고 하십니다. 현찰이 제일 중요하다, 현재는. 금은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2,500까지는 간다고 보시고 계시고요. 달러 향방을 봤을 때 보통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면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을 잠깐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도보다는 조금 위로 가다가 만약에 리세션이 오면 강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하시면 더 좋은 정보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